보겠습니다. 6월입니다. 열심히 해설을 할 건데요. 근데 문제는 해설을 듣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결과를 완벽하게 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항상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몰상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해설해 보면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조금 가볍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조금 더 점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1번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제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긴 한데 1번은 괜찮죠? 그냥 간단하게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뭐 어쨌든 결국 건드리긴 한다. 저걸 로피탈 정리 써서 막 풀 거는 아니고 미분계수의 정의, 저게 F'1이니까 미분하고 1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 쪼갤 수 있고 상수를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7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7까지 1 해서 여기는 요 시그마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되 뒤에 거 한 번만 체크합시다. 얘가 얼마라고요? 7인 거죠. 1, 7번 나오는 거니까. 네. 틀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극한값 존재, 그 다음에 함수값 존재 두 개가 같다. 극한값 존재는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두 개가 같다. 뭐 다 계산해야 되지만 그걸 요새 이제 2학년 수투 애들 다시 가르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 필요 없죠. 연속이니까 어쨌든 3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위에다 3 집어넣었을 때랑 아래에다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위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a, 아래에다 집어넣으면 15 마이너스 a. 굳이 따지자면 마이너스 9 더하기 a는 3에서의 좌극한을 뜻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15-a는 3에서의 우극한과 3에서의 함수값을 나타내주는 포지션이다. 오케이?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걸 만족하는 a값 구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정적분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dx니까 뭔가 그 꼼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꼼수? 뭔가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제로 2. 그래서 2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갖다 빼서 계산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이었고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면 원래 주기성 따질 때하고 최대 최소값을 저 변형된 함수에서 볼 때 항상 다 뭐를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냐면 절대값을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A가 그리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쪽에 보시면 누가 있냐면 코사인 bx가 있습니다. 얘가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거기다가 a를 갖다 곱합니다. a 곱하기 코사인 bx는 왼쪽은 마이너스 a, 오른쪽은 a가 양수니까 자연스럽게 갖다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1을 더합니다. 1을 더합니다. 1을 더해요. 오른쪽이 최대값 얼마? 8이 되는 거죠. a값 구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원래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나눴을 때 그 값이 파이가 되게 만들어주는 b값 찾아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한 공식들이 있기도 한데 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포함을 한 함수는 값의 범위를 하나씩 갖다 곱해가며 원래 있었던 함수의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리고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5x제곱 더하기 xfx다. g'3의 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f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줬으니 g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되는데 미분을 할 때 5x제곱 미분해서 10x가 되고 뒤에 있는 x 곱하기 fx만 그나마 좀 조심하면 되겠죠?
곱의 미분법. 그래서 x 먼저 미분하면 1이니까 fx, x에다가 d에 f 미분해갖고 f 프라임 x라고 만들어진 g 프라임 x라고 하는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여러분들이 네 보시고 8번으로 갑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보다 크다. 뭐 써야 되죠? 가계 변환 공식.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2분의 2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가 짝수라서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4분면의 위치가 어디냐면 그 2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했을 때 2, 4분면에 위치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사인 세타가 양수라고 하는 건 1, 4분면인지 2, 4분면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1, 2, 4분면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래. 그럼 양변 코사인으로 나누면 뭐 부등식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얘는 탄젠트죠. 탄젠트도 2니까 양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4분면에서 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제 1, 4분면에 가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사인을 구하는 것은 귀찮으니까, 매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직각삼각형 하나 갖다 그려놓고 이번에는 죄책감이 덜하다. 왜냐면 세타가 예각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각이 아니더라도 탄젠트가 2니까 1, 2, 그 다음에 빗변이 루트 5.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1이다. 5분의 루트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일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 dx하고 36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x dx는 조금 멋지게 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멋진 적분이다 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t 플러스 1 곱하기 fx dx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조금 더 멋지게 t 플러스 1을 그냥 바깥쪽으로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적분이 누구에 관한 적분이니까? x에 관한 적분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멋진 적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문제랑 다르게 적분 범위가 좋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대칭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x 더하기 1과 fx를 갖다 곱하는 것. 다시 말해 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ax를 갖다 곱하는 것. 그래서 전개시키면 x세제곱 그 다음에 ax제곱이랑 x제곱이니까 a 더하기 1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이렇게 지금 식이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 더하기 1 곱하기 fx면 여기는 요 x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x dx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좌변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숫자 36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그냥 x제곱 더하기 ax dx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짠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누가 날아가냐면 홀수차들이 다 날아가는 거다. 짠짠 짠 맞습니까? 나머지 것들 계산을 할 때도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건 앞에 것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귀찮으니까 0부터 3까지 a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을 갖다 적분한 거에 다시 전체 몇 배? 2배는 36 더하기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제곱 dx 해서 a 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부분처럼 지금 만약에 a 플러스 1 x제곱에서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뭔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저 녀석을 적분해서 가져가고 싶지 않다면 3분의 a 더하기 1 x 세제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x제곱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이 그대로 가는 형태의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는데 1보다 크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 함수들이 다 a를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니까 어쨌든 약간 증가 베이스의 함수라는 거. 물론 그게 평행이동이 되었을 때는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이 되었을 때는 증가하던 것도 뭔가 그 감소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형태 베이스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AB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만나는 거. 두 개 같은 거지. 그러면 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같으니까 2x가 0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은 0, 로그 a의 3이라고 하는 점이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그 두 개 곡선 말고 그냥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과 그냥은 아니네요. 위에 있는 함수니까. 그것과 x축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x축이 만난다는 거는 y좌표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y가 0이 되게 만든다는 건 진수가 얼마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다? 1이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진수가 1이 되려면 b의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 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y가 0이 되려면 이 c라고 하는 점의 x좌표는 2가 돼야 되겠죠. 2, 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b 마이너스 2, 0 여기가 c 2, 0 그러면은 여기 b에서부터 c까지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니까 2루트 3. 그러면은 지금 이 높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0,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녀석은 a는 0, 로그 a의 3이자 0, 2루트 3이어야 문제에서 원하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론이 뭐냐면 로그 a의 3이 2루트 3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뭔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의 x승이 라지 n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지수꼴이 있을 때 저 지수인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된다 라고 하는 이 기본 정의를 활용을 해서 풀어내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절대 연산 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얻어내야 하는 점수의 문제다. 오케이?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평이한 것 같아요. 위치 xt가 나와 있는 것처럼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억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t가 1일 때의 위치 x1을 물어본다. 그럼 여기 t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우선 기억은 틀린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1일 때 속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미분 파트에서도 나오고 적분 파트에서도 나오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식이 xt 위치의 식이니까 xt를 갖다 미분하면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 t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는 거다. 니은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러니까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것만을 따지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든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 V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하는 거지 0보다 작을 때 고려하는 건 아니거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출발점은 t가 0일 때다. 그래서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운동 방향이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약간 중학교 때 했었던 실생활 문제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니까 3t t1 1하고 마이너스 갖다 주면 가운데 마이너스 2t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인수분해하니까 3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1의 곱이다.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만난다. 풀이다. 그러니까 언제? t가 1일 때. 그래서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가 1일 때 가속도는 a1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겠네요. 6t-2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 만들고 t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서 a1이 4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12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본 적이 있는 패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열에 대해서 조건을 준 다음에 가능한 뭐 모든 A1들의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혹은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구하여라. 근데 12번에 배치가 되기도 했고 정답률이 67%고 수열에서 15번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쪽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데 어차피 케이스를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얘는 뭐냐? 네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다. 네 번째 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나와 있다.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래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 더하기 3이 0 이든지 아니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쟤를 조금 정리해서 약간 점화식의 관점으로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3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든지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든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건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쨌든 첫 번째 항에서부터 만들어 올 거잖아.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 또는 아래에 있는 식이니까 다음 번째 항은 3을 빼서 만들거나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A1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세 번째 항까지 갈 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냐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갈 수 있는 길이 각각이 2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본다면 A2가 A1 빼기 3 또는 A2가 2 곱하기 A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 본다면 A3는 A2 빼기 3 그 다음에 또는 A3는 2 곱하기 A2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길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뭔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다면 A1에서 A2가 A1 빼기 3으로 오든지 아니면 A2가 2 곱하기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두 개의 갈래를 줘서 A3가 다시 A2 빼기 3이 되든지 다시 말해
요걸 A2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A1-6이 되든지 아니면은 A3가 2 곱하기 A2니까 2 곱하기 A1-6이 되든지. 그런데 A3가 뭐랑 똑같대? A1이랑 똑같다고. 얘가 A1이랑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6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다. 두 번째 케이스. 얘가 A1이 된다. A3가 A1이다. 그럼 한쪽으로 옮겼을 때 A1이 얼마면 되는 거다? 6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아래 두 가지 케이스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마 답은 아래에서 나오려나 봐요. 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나머지 케이스들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놓는 문제다. 복잡할 수는 있다. 하지만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3번.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좀 애들 간 보려고 낸 것 같은데 수능에 내기에는 이미 너무 드러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 A의 넓이 더하기 C의 넓이는 B의 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B의 넓이라고 돼 있는 우변에 있는 거를 갖다가 넘기면 A의 넓이는 더하고 빼기 B의 넓이는 빼고 더하기 C의 넓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 A의 넓이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알파고 이 지점이 베타라고 한다면 뭐 베타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파도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점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A의 넓이를 계산한다는 건 제로부터 알파까지 F에서 직선을 빼는 거고 B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직선에서 F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부터 K까지 F에서 직선을 갖다 빼는 건데 여기서 그 관계가 반대로 뒤집어진 거는 B의 넓이밖에 없잖아. 근데 저 관계식에 보면 B의 넓이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 적분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걸 반대로 뒤집어 주면 결국 또 F에서 직선을 갖다 빼는 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에서 저기 있는 직선 3분의 1x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뺀 값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f도 미지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f는 정확히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0부터 k까지 그 적분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k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13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3번 문제가 꽤나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풀린다라고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목표는 뭡니까? 맨 밑에 줄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분명히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각 A가 됐건 각 B가 됐건 각 C가 됐건 저 세 개의 각 중에 하나의 사인 값을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든 간에 구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몇 개 조금 주어져 있어요. 선분 AB가 2루트 7이래 여기가. 그 다음에 선분 AQ의 길이가 여기는 이 삼각형 ABC하고는 관계가 없는 녀석인데 요 변의 길이가 3루트 1에 그 다음에 QAP의 각의 크기 하고 여기 그 다음에 APQ의 각의 크기 여기 하고 사인 값들의 비가 루트 2 대 3이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우리는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원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알고 있는 바가 저거밖에 없으니 우선은 안쪽에 삼각형 APQ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될 것 같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 APQ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사인 각 QAP 분의, 그럼 저 파란색 동그라미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PQ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APQ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면 사인 QAP 분의 사인 APQ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선분 PQ의 길이 분의 3루트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비례식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각 APQ가 3 곱하기 사인 각 QAP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나누시면 사인 각 QAP 분의 사인 각 APQ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3이 되는 것이다. 얘가 얼마다? 루트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선분 PQ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선분 PQ의 길이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다? 얘가 2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알고 있는 그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Q가 뭐였냐면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어요. 근데 P는 선분 BC의 뭐냐면 중점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어야 Q가 선분 BC의 5대1 내분점, 그 다음에 P가 선분 BC의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삼각형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찾아내놨다.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다. 근데 처음 물어봤잖아. 이 문제의 목표가 뭐야?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간에 어떤 특정 각에 대하여 사인 값을 하나 찾아내는 게 목표지. 근데 변의 길이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선분 AB가 2루트 7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6인 거 알고, 선분 AC의 길이는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이 각 B라고 하는 녀석은 만약에 삼각형 ABQ에서 생각을 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여 그 삼각형 ABQ에 나와 있는 변의 길이들은 하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뭐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코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다시 큰 삼각형 ABC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여.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알면 사인 B분의 선분 AC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싶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된다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파이 R 제곱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과정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핵심은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문제를 처음 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부터 보진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 번은 봤었던 모양들이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들이 복잡해 보여서 대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막막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거꾸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K와 F'제로가 6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fx를 위쪽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f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가지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원래 함수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뒤바뀌게 되었을 거야 정도까지는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처음부터 그걸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마이너스를 갖다 곱했을 때의 상황이 뭐가 있냐면 어디에서 축이랑 만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를 갖다 곱할 때 예를 들어 얘가 F면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던 부분은 감소하던 부분으로, 감소하던 부분은 증가하던 부분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위쪽으로 평행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k 값은 그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f의 값이 중요한 건데 지금 조건 가해서 보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밋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gx-ga인데 얘가 뭐죠? 미분계수 아닌가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리밋 x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a보다 큰 쪽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g 프라임 플러스 a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예요. 오른쪽. 왼쪽은 관계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를 고려해 봤을 때 그 값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함수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럼 계속 감소하는 함수면 원래 fx의 관점에서 봤을 땐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함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f를 위쪽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킨대.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일부 위쪽으로 k만큼 평행 이동됐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 파란색 부분에서는 지금 감소하던 함수가 뭐 하는 걸로 뒤바뀌어? 증가하는 걸로 뒤바뀌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은 우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느낌이 좀 오세요? 그래서 이 함수는 위에 있는 저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구여야 될 거냐면 요 모양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위쪽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하긴 하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fx를 k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원래 증가하던 거를 마이너스를 갖다 곱함으로써 뭐 하게 만들어 버린다? 감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며 여기 극소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극대값이 x가 1일 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fx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져 있겠죠. 만약에 저기가 함수값이 0인데라 치면 그 다음에 지금 얘를 f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 거냐면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함수가 위쪽으로 k만큼 평행 이동돼 가지고 아예 위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적당히 아래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 이동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라는 게 1보다 큰 쪽에 있는 것도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지금 fx equal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딱 만나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만들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이 x가 1보다 큰 쪽인 거잖아. 그러니까 핑크색을 그냥 낚아보려고 열심히 그림을 갖다 그려봤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가 빵꾸가 뚫려가지고 두 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긴 하는데 그 두 번 만나는 데의 실수 t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대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그림을 갖다가 맞춰 보시면, 자,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요 증가하는 부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부분이 반대로 이제 함수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함수 부분이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붙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f를 이제 k만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게 이렇게 내려오고,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 상황만 구성을 하는 거라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부분이 위쪽으로 이제 k만큼 올라와서 아래쪽 부분에 있던 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 딱 붙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던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서 K만큼 올라가면 대충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초록색 그 함수에서 봤을 때, 검정 함수에서 봤을 때 얘는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두 번 만날 수 있게 되는 실수 t의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요 x가 1일 때 1,13이 돼버리면 최대값 정확하게 두 개가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한 개만 만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1,13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f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f1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f'0가 6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원래는 이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인데 f'0가 6이기 때문에 여기가 숫자 6x 더하기 d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6이다 라고 구체적인 어떤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에 대해서 f' 마이너스 1과 f'1이 둘 다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용해 가지고 a하고 b의 관계식 찾고 a가 b값 구하면 함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 되는 걸 이용해서 d 값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5번 문제도 정답률 36%예요. 15번에 나와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되게 복잡하게 수식으로만 막 잔뜩 한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는지를 구성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어차피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이야기들도 가능한 모든 케이스들 중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잠깐 쉬워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로고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오른쪽은 5인 걸로 바꿔주면 5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로고에 3이 되겠죠? 그래서 진수끼리 같은 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진수 조건 조금 따져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이 모두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x값 찾아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이고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 거꾸로 부정적분해서 fx 찾고 거기다가 0 갖다 집어넣어서 3되게 만들어주는 f 완전히 만든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에다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더하기 2k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6까지 k제곱과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6까지 k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공식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18%나 틀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값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으니까 극대극소 하려면 무조건 뭐 때려야 된다? 미분 때려야 된다. 미분하면 9x제곱 마이너스 18x다. 묶어내면 9x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는 거고 아래로 블록하고 0하고 2에서 만난다. 풀입니다.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극대가 되죠? x가 제로일 때. 그래서 f0가 20이 되게 만들어주는 a를 구한 후 극소값은 다시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서 2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한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니까 위로 블록한 빵꾸. 지만 어차피 주기가 얼마니까? 4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빵꾸 채우고 여기 빵꾸 해가지고 요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0, 4, 8, 12 이렇게 가는 형태의 함수다 라는 걸 어쨌든 저 네모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랬는데 f의 fx가 fx, 이것만 들어도 막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f의 fx는 그나마 다행인 게 3차 함수는 아니라서 갖다 집어넣으면 합성함수 만들면 4차 함수가 나오니까 그 4차 함수하고 오른쪽 2차 함수 두 개 갖다 놓고 4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fx랑 x랑 같다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걸 대체 왜 생각했을까? 얘의 실근을 계산을 할 때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 쟤를 원래 있었던 함수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의 관계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f의 fx가 fx다라고 하는 것에서 fx를 t로 치환하면 ft가 t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ft가 t가 되게 만들어주는 해는 fx가 x다라고 하는 해하고 똑같은 거니까 ft가 t인 거는 t가 0 또는 t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0 또는 t가 3이 된다는 건 t가 fx니까 fx가 0 또는 fx가 3이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림에서 여기 위에 그려놓은 거에서 fx가 0 또는 fx가 3이 되는 거. 왜냐면은 요 점의 좌표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 구하지는 않았지만 x 대신에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4 나오거든. 그래서 y가 3이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건데 그게 모든 실근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fx가 0 또는 fx가 3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꾸로 fx하고 fx-3이 갖다 곱한 게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의 실근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로 0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니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어디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2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근데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뿐이지 여기 fx가 3인 거에서 이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였잖아요. 얘가 3이면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x-1하고 x-3 두 개 갖다 곱한 게 0이기 때문에 그 x값이 1 되고 3 되는 걸 찾아내는 건 그리고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꼭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 조금 힌트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0, 1, 3이다. 그래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거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될 거냐면 4가 되고 A5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A6은 7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함수가 얼마 단위로 반복되는 거니까 4단위로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4단위로 반복이 되는 거라서 A의 3n-2, A의 3n-1, A3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녀석들이 각각 그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을 만듭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각각 초항 위에서 우리가 구한 0과 1과 3을 초항으로 하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20번째, 21번째, 22번째 규칙에 따라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A20은 2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3, 6에 18이니까 2죠. 그러니까 A2에서부터 헷갈리면 손가락 쓰세요. 2, 5, 8, 11, 14, 17, 20, 17, 20. 그러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된다? 6번 더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에다가 공차인 A2에다가 A2는 1이고 공차인 4를 6번 더하기 24. 그래서 계산하면 25가 된다. 나머지 옆에 있는 녀석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지금 2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있습니다. x-1 곱하기 x-2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야, 근데 g가 4차 함수니까 x 내지 그러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니까 미지수가 몇 개나 있어야 되는? 4개나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어쨌든 짜증난다. 그랬을 때 밑에 그 조건들에 대해서 극한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극한만 물어본 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써져 있는 것처럼 x-1하고 x-2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f분의 g 곱하기 절대값 f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1과 2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fx가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1과 2를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a에다 1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fx 분의 f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x-1, x-2 분의 g는 뭔지 전혀 모르겠고 여기다가 절대값 x-1, x-2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 절대값이 1보다 만약에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면 이 2차 함수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뭘 갖다 붙여야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면 귀찮지만 한번 쓸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x-1, x-2 분의 g 곱하기 절대값 x-1, x-2의 극한을 계산을 한다면 얘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저 절대값 그냥 튀어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x-1, x-2분의 마이너스 gx x-1, x-2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x-1, x-2분의 gx 곱하기 x-1, x-2가 되어가지고 날라갈 거 날라갈 거 날라가고 저 두 개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는 마이너스 g1이고 아래는 g1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마이너스 g1과 g1이 같다.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g1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g1이 0이니까 사실은 그 4차 함수 gx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찾아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결국에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을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게 gx가 이 극한이 x가 1일 때 문제고 x가 2일 때 문제일 테니 같은 방식으로 a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뭐도 찾아낼 수 있을 거냐면 g2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4개였는데 많이 줄였다. gx는 x-1과 x-2와 뭔지 모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 hx를 갖다 곱하는 걸로 표현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두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저 hx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갖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g 빼기 f를 해야 돼. 그럼 gx에서 hx를 갖다 빼는 건 x-1, x-2 h를 빼는 게 아니라 f를 빼는 거죠. x-1, x-hx에서 다시 x-1 곱하기 x-2를 빼는 거죠. 근데 얘가 묶인단 말입니다. x-1 곱하기 x-2 하고 hx-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극한이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분의 자 x-1, x-2 그 다음에 hx를 갖다 곱한 것 분의 저 위쪽에 절대값 x-1 절대값 x-2 그 다음에 hx-1 요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이 극한을 계산할 때 결국에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1과 2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미안해, a가 1일 때, a가 2일 때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 hx-1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 절대값을 풀 때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달라질 거잖아. 근데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뒤쪽에 있는 hx-1이 누굴 가져야 돼요? x-1과 x-1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절대값이 있지만 사실 그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관계없이 그냥 튀어나올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hx 빼기 1이 x-1과 x-2의 곱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식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1, x-2 그 다음에 hx 뭐 물론 얘를 갖다 정리하면 hx가 나오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절대값 이게 x-1과 x-2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x-2의 제곱 1부터 할게요. x-1의 제곱 하고 x-2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지니 저 x-1 하나를 갖다 떼서 준다고 하더라도 분모랑 약분하고 x-1이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1 집어넣어도 극한값이 0이 되고 2 집어넣어도 극한값이 0이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데는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hx-1이 이렇다. 그럼 hx는 x-1 곱하기 x-2 더하기 1이다. 뭐 인수분해를 하셔도 정계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g-1이다. 그럼 g가 뭐냐?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gx라고 하는 식은 x-1과 x-2 그 다음에 x-1, x-2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gx다. 거기다 x 대신에 뭐만 갖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거다. 15번 문제에서 함수 fx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 g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하는 형태고 만약에 얘를 x제곱 더하기 ax제곱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이런 식으로 갔다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험 보러 가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풀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문제 의도가 그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연산이 뭔가 되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해져 있는 상태라면 조금 방법을 달리 해봐야 된다. 특히 15번, 21번, 22번 문제에서. 오케이.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도 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냥 써져 있는 글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 아닌가요?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Y는 2X승 더하기 2분의 K. 그러니까 그 2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Y축으로 2분의 K만큼 평행이동한 것. 두 번째, Y는 K 곱하기 2분의 1X 더하기 K-2. 그러니까 뭐 그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어쩌고 저쩌고 한 것. 만나는 점 A,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직선과 저 지수함수의 교점을 구한 후 좌표들을 이용하여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근데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48%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2번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얘기가 있다 분명히. 그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교점을 구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듯이 이게 깔끔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첫 번째 A는 좀 덤벼볼 만해. 근데 저 직선과 지수함수의 직선과 로그함수의 혹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교점은 연산을 통해서 마음대로 계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2의 x 더하기 2분의 k가 k 곱하기 2분의 1의 x 더하기 k-2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다. 근데 교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교점의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뭐가 성립할 거냐면 2의 a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2의 마이너스 a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2의 a들이 반복적으로 귀찮게 나와 있으니까 아래에다 쓸게요. 만약에 저 식에서 2의 a승을 t로 치환을 하잖아.
요 2의 마이너스 a는 t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t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t분의 1, t분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양변에 t를 갖다 곱해서 2t를 갖다 곱해서 정리하시면 얘가 2t 제곱 더하기 4-k 곱하기 t 마이너스 2k 이퀄 제로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계산해 보시면 t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k를 갖다 곱한 게 0이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또는 t가 2분의 k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t가 마이너스 1을 했죠.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t는 지수니까. 그래서 t는 2분의 k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의 a승이 2분의 k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지수 로그 정의에서 로그 2의 2분의 k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좌표를 하나 구했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로그 2의 2분의 k,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함수에다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a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2의 a승은 그냥 2분의 k잖아요. 그럼 뭡니까?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y좌표는 그대로 k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2의 2분의 k는 k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는 요 지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부르도록 할 때 해서 만들면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되게 복잡한 형태의 지수 함수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대체 어떻게 이용을 해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예전에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기울기가 2일 때 어떤 평행 이동에 대한 정보들을 준다면 x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3 말이 꼬였어. 미안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러면은 y축으로 x축으로 얼마? 플러스 3만큼 이동해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 변의 길이가 3과 3이면 저 빗변의 길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 하는 종류의 정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로그 2의 2분의 k, k라고 하는 분명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인데, 얘가 항상 뭘 만족하게 되는 거냐면 2의 로그 2의 2분의 k 2의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1 하면, 지금 저 지수의 값이 로그 2의 2분의 k랑 로그 2의 2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그래서 2의 로그 2의 k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k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k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는 2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으면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점은 x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k를 y에다가 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는 항상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2의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x축으로 3만큼. 그래서 여기는 요 x에다가 x-3을 갖다 집어넣으면 x-2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저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은 원래 있었던 그 b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서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3 콤마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녀석들의 구성도 지금 여기 이미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래요? 16이라 했죠. 그럼 여기가 원점입니다. 0, 0. 여기가 어떤 직선인지 잘 몰라요. y는 마이너스 x, k 말고 t도 말고 다 피해야 되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3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원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이거 수선의 발 갖다 내렸을 때 선분 AB 위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얘를 h라고 했을 때 저 3루트 2하고 높이 h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다 갖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16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계산해서 3루트 2분의 32가 나오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p라고 하는 저 직선의 p값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 직선을 만들고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k라고 하는 점을 갖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해내시면 된다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K값 구하려면 되게 또 머리가 아플 거거든. 근데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니? K 더하기 로그 2의 K 물어봤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사실 X 더하기 Y가 P인 거거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되는 거죠.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달라요. 근데 로그 2의 2분의 K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세요? 그 좌표를 이용을 해서 한 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도 K 값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까지만 알아내고 난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K 더하기 로그 2의 K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